결혼한 지 겨우 3년 남짓 됐는데 30년은 지난 것 같습니다. 너무 쌓인 화가 많고 폭삭 늙어버린 느낌이 들어요. 4살 많은 남편과 27살을 만나 1년 넘게 사귀고 결혼했습니다. 저 9살 되기 전에 결혼하자며 너무 사랑한다고 절대 후회 안 하게 잘하겠다고 온갖 감언이설로 현혹하더니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저는 뒷전이 되더라고요. 남편은 원래 본인 가족들에게 애착이 없었습니다. 남편이 어릴 때부터 시아버지가 산재로 장애를 갖게 되어 경제적 책임을 시어머니가 전담하면서 부모님 사이가 안 좋아졌는데 남편은 두 분 다 싫어했습니다. 무능하면서 남들 즐길 건 다 즐기고자 하는 아빠도 싫고 혼자 돈 번다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여자 행세하는 엄마도 지겹다고 부모님과 살기 지긋지긋하다며 얼른 너와 우리만의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했습니다. 결혼 전 시부모님이 집에서 싸우고 시어머니가 울면서 남편에게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너네 때문에 겨우 버텼는데 하고 신세한탄하시면 말없이 들어주고 나와서 저랑 술 마시면서 힘들다 지친다 했습니다. 저는 그게 너무 안 됐어서 토닥여주고 위로해줬어요. 그런데 결혼하니 세상 지엄마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듯 굴더군요. 요즘엔 더해서 여동생까지 너무 불쌍하다네요. 결혼하고 몇 달 안 지나서부터 시어머니가 신혼집에 오기 시작했습니다. 정말 갑자기요. 어느 날 퇴근하니 신혼집 앞에 시어머니가 울상으로 서 있더라고요. 그 이후 시아버지랑 싸우고 갈 곳이 없으니 신혼집에 자꾸 오셨습니다. 처음엔 저도 잘 지내고 싶고 이런 일이 몇 번이나 생기겠나 싶어서 같이 차 마시고 밥 먹고 속상하다 하니 얘기 들어드리고 했습니다. 그런데 이게 계속 이어지더니 나중엔 주 2, 3회씩 오시더군요. 그리고 신세 한탄 대신 제 살림을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. 거울을 왜 부정타게 여기에 뒀냐. 책상에 먼지 쌓였더라. 반찬이 궁하다. 퇴근하고 집에서 쉬고 싶은데 한두 시간 넘게 그런 잔소리를 들어야만 했고 잔소리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바로 지적당한 걸 고치기 바라셔서 시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반찬 새로 만들고 책장 닦고 물건 배치까지 새로 했습니다. 남편은 퇴근하고 와서 제가 그런 꼴을 당하는 걸 보면 말로만 엄마 그만해 하고 실수로 들어가 버리더군요. 그런 날들이 한 석 달 이어지니 돌아버릴 것 같았습니다. 남편을 붙잡고 난리를 쳤어요. 왜 내가 네 엄마 하녀 노릇까지 해야 하냐. 너 대신 네 엄마 기분 풀어줄 사람 필요해서 나랑 결혼했냐. 그러고선 앞으로 못 오시게 해라 했더니 불쌍한 사람이니 조금만 봐달래요. 네 엄마만 불쌍하냐. 너랑 결혼한 이후 하나로 하녀 취급받는 나는 안 불쌍하냐. 그렇게 한 달을 달달 볶으니 남편이 뭐라 했는지 한동안 안 오시더군요. 그래서 마음 추스리며 다시 잘 살아보자 하는데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때리신 겁니다. 남편과 시어머니 말로는 살면서 때린 건 처음이래요. 멍들고 피나고 할 만큼 때린 건 아니지만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욕을 하셨답니다. 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까지 난리가 난 건지 아직까지도 시부모님은 모두 말씀을 안 하십니다. 어쨌든 그렇게 난리가 나서 남편이 저랑 상의도 없이 시어머니를 저희 집에 모셔온 거예요. 그런데 또 상황이 그러니 제가 뭐라 하면 나쁜 사람 같아서 한동안 참았고 그렇게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서 5개월을 살았습니다. 그 5개월이 저한텐 진짜 지옥이었어요. 아침 저녁으로 이거 치워라 저거 해라 시키고 저 없는 점심시간에는 알아서 밥 잘 차려 드셔놓고는 아침 저녁엔 저 없으면 밥 못 먹는 듯 빨리 집에 와서 밥 차려라. 반찬이 왜 이러냐 난리를 치셨습니다. 시도 때도 없이 시이모들까지 집에 불러 밤늦게까지 놀고 제 옷장, 냉장고 등을 시이모들에게 보여주며 애가 살림이 이 모양이다. 손이 게으르다 하고 제 욕을 하셨고 그걸 시이모들은 퇴근한 저한테 훈계한답시고 이야기를 하시더군요. 남편은 맨날 말로만 미안하다 그러고 지엄마한테는 불쌍하다고 아무 말도 못하는데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. 나중에는 이러니까 시아버지한테 맞지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. 뭐하는 짓이냐고 시어머니한테 악도 써보고 남편에게 이혼하자 하며 화도 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. 그러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진짜 당장 이혼할 거라고 작정하고 난리를 치니 결국 집으로 가셨습니다. 자기 없으니 시아버지 꼴이 말이 아니라는 웃기지도 않는 핑계를 대고 나갔어요. 그 뒤에도 남편과는 몇 달을 전쟁을 치렀습니다. 저는 이혼하자. 너랑 정 떨어져서 못 살겠다.
이런 막장 가족인 줄 알았으면 너랑 절대 결혼 안 했다 하며 화를 냈고 남편은 우리 가족이 문제 있는 건 사실이지만 너도 잘한 건 없다. 네가 시어머니 기분 좀 맞춰주고 여우같이 굴면 서로 좋은데 곰처럼 무뚝뚝하니 엄마가 불편하고 짜증나서 더 그런 거다. 하고 개소리를 하더군요. 그러다가 다시 미안하다고 저한테 무릎 꿇고 빌고 이걸 계속 반복했어요. 그렇게 개진상을 떨며 싸웠는데 시어머니가 더 이상 집에 안 와서인지 차츰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. 막 애틋하거나 그딴 건 아니고 시어머니 일만 아니면 나쁜 놈은 아니지 하고 생각했고 친정 부모님도 웬만하면 고쳐서 살라고 이웃녀 꼬리뼈 달지 말라고 하셔서 병신같이 또다시 잘 살아보자 하고 마음을 잡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번엔 신우가 혼전 임신을 했다고 결혼을 했어요. 돈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결혼식 안 하고 혼인신고만 했습니다. 아직 남자랑 같이 살진 않고요. 그런데 상대가 직장이 없이 PC방 알바하는 남자이고 신우도 취업한 지 1년이 안 돼서 모은 돈이 1000만 원이 다라고 하더군요. 예비 시댁도 돈 없다고 자기네 사는 전셋집에 들어와서 함께 살자고 했나봐요. 저희 시댁도 시어머니 혼자 소일거리하고 전셋집 사는 건 마찬가지라 돈이 없습니다. 결국 지난주에 남편이 지 여동생 어릴 때부터 매일 싸우는 엄마 아빠 사이에서 기죽어 살면서 성격도 내성적이고 큰소리도 못 내는 애다. 그런데 들어가서 시집살이 당하면 말도 못하고 앓다가 큰일 날 거라며 신혼집을 우리가 해주자고 하는 겁니다. 기가 막혀서 먼 돈으로 했더니 결혼하고 3년간 저랑 맞벌이하면서 모은 6천만 원으로 신혼집 월세 보증금을 해주자네요. 미친 거 아닌가요? 너 그 돈 손댔다간 뒤질 줄 알라고 그게 너 혼자 번 돈이냐고 싸움이 벌어졌는데 이번에는 또 지 여동생이 너무 불쌍한데 너무 그렇게 몰인정하게 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. 나중에 갚으라고 하면 되지 않냐고요. 나이 30에 PC방 알바하는 놈이랑 애 낳고 살면서 퍽이나 갚겠네요. 이젠 네 엄마에 이어 여동생이냐? 넌 맨날 네 엄마 네 여동생 불쌍해 죽겠다는데 나는 내 인생이 너무 불쌍하다. 나도 내 인생 한 번이야. 2번 못 살아. 한 번뿐인 내 인생 이렇게 살긴 너무 불쌍하니 때려치우자. 하고 친정으로 와버렸습니다. 그리고 혹시 몰라 다음날 은행에 가서 제 통장 거래 못하게 묶어버렸어요. 다행히 그 6천만 원은 제 이름으로 예금 적금을 들어놨거든요. 엄마는 듣더니 네 시어머니 하나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먼 집구석이 다 개판이니 도저히 더 참으란 말도 안 나온다고 그래 네 마음대로 이혼하라고 하셨습니다. 출장이 잦은 편이라 지금 타지에 계셔서 아빠께는 아직 말씀 못 드렸어요. 돌아오시면 얼굴 뵙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친정 부모님이 워낙 보수적이시라 제가 이혼하겠다고 전에 말씀드렸을 때 조금만 참아봐라. 땡서방이랑 잘 얘기해봐라. 좋은 시댁은 거의 없다 하셨거든요. 그런데 신우한테 돈까지 갖다 바쳐야 한다니 친정엄마도 절레절레 하시네요. 변호사 사무실 3곳 예약 잡고 내일 연찬했어요. 이혼 진행하려니 속 시원하면서도 남편 놈의 가번이설에 속아 이혼녀가 돼버린 현실이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해서 하소연해봅니다. 댓글입니다. 첫 번째 댓글. 진짜 님은 이혼이 답인 것 같아요. 안타깝지만 지금 헤어지지 않으면 진짜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할 것 같아요. 두 번째 댓글. 댓글 달면서 이혼하란 소리 한 적 없는데 신우 임신 보고 나니 님이 살 길은 이혼밖에 없네요. 이미 시엄마 뒷수발에 남편이 적극적인 데다가 신우도 보아하니 1년 살다 이혼하니 많이 할 거 보이는데 신우랑 애도 글쓴이한테 미루겠죠. 그래놓고 남편 주둥이 아량은 월급 한 1000만 원 버는 사람처럼 굴 거 뻔합니다. 세 번째 댓글. 총체적 난국이다. 불구 시아버지 집에 쳐들어오는 시어머니. 혼전 임신 신우에 불쌍한 내 엄마 내 동생 하는 남편. 최악 오브 최악이네요. 이런 사람이 이혼 안 하면 누가 하나요? 분명 합의 이혼 안 할 겁니다. 미리 변호사 선임하세요. 네 번째 댓글. 이래서 결혼할 때 집안을 보고 하라나 봐요. 쉽게 이혼해줄 놈이 아닌 듯하니 소송하시고 증거도 모으셔야 될 거예요. 이혼하고 신혼집 정리해서 불쌍한 신우 신혼집 구해주고 네가 어디 월세라도 얻어서 불쌍한 어머니 모시고 살라고 하세요. 남의 집 귀한 딸까지 불쌍하게 만들지 말고 그냥 니네 가족이니깐 너 혼자 불쌍하게 살면 다 해결될 거라고 해요. 다섯 번째 댓글.
혼자서 자기 집 기둥하기 힘들어서 남의 집 귀한 딸을 자기 집에 세운 거네요. 이제 남의 집 기둥 그만두세요. 6번째 댓글. 혼자 자기 집 감당이 안 되니 자기는 쓰니와 살면서 그 세상에서 벗어나고 싶었나 봅니다. 결국은 쓰니도 자기 집 썩은 동아줄을 같이 잡게 만들었고요. 6천이 아닌 600이라도 자기 마음대로 쓰면 안 되죠. 인생 한 번인 거 맞고 이웃녀 타이틀보다 5, 60년 지옥불 세상 탈출이 우선입니다. 축하드려요.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